내가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내 괴로운 만큼 그 사람도 괴로워야 되는데 가해 배우자는 절대 이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괴롭기는 해요. 뭐가 괴롭냐? 사실이 괴로워요. 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피해 배우자분들, 특히 아내분들이 힘들어하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점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피해 배우자분들, 특히 아내분들이 오셔서 본인의 감정을 많이 토로를 하세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가해 배우자분들이 보신다면 여러 가지로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일 힘들어하는 점은 그 여자와 나눈 섹스입니다. 그 여자와 섹스를 나눴을 때 어땠을지에 대한 상상이 너무 많이 돼서 그 상상 속에서 나오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괴롭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두 번째는 그 여자에게 돈을 너무 많이 썼을 때, 우리 집에 와야 되는 돈인데 그 돈이 다 그 여자에게 갔다는 사실, 그 여자에게 너무 많이 투자를 했다는 사실에 상처를 입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건데요. 그 여자와 일상을 나누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괴로워하세요. 이 일상을 나누었다는 것이 왜 가장 괴롭냐면, 섹스를 했다는 것보다, 돈을 많이 쓴 것보다 일상을 나누었다는 것이 이 아내들을 못 견디게 만드는데요. 나와 나누어야 되는 마음을 그 여자와 나누었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내게 주어야 되는 정서적인 사랑을 그 여자에게는 마음껏 주고 내게는 거짓말을 하면서 단절을 시도했다는 점이 이 아내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죠. 왜 일상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일상이 뭐 어때서? 얘기 나누며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 많은 시간을 그 여자와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여자와 정서적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견딜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섹스를 나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시냐면, 나랑 잔 거보다 좋았나? 내가 뭘 잘 못해서 그런가? 내 잘못인가? 내가 섹시하지 않은 건가? 내가 예쁘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랑은 어떻게 섹스를 했을까? 나하고는 다를까? 그 여자는 나하고 다를까? 라고 생각하게 되고, 비교하면서 나하고 관계를 가졌던 건 아닐까라는 수치심, 그리고 모멸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아내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썼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금전적인 의미를 떠나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 이 금전적인 부분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는 우리의 기반인 어떤 생활비라든지, 그리고 모여야 되는 노후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 필요한 곡식들 또는 무기들이 그 여자에게 넘어간 듯한 그런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일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마음을 전부 다 주었다라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힘드시니까요. 만약에 혹시 외도를 지금 하고 계시다면 당장 멈추시기를 바라고요. 외도에서 나오신 가운데 계시다면 그 여자와 일상을 나누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와이프가 외도를 했다, 이런 케이스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많죠. 그러면 진짜 상실감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전업주부로 계시는 분들도 외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남편이 돈을 벌어와서 그 돈으로 외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들의 상실감이 엄청나죠. 왜냐면 나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고, 나하고 해야 되는 섹스나 어떤 이런 부분은 그 남자랑 돈을 써가면서 했다라는 점이 남편의 분노를 거의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 되죠. 내가 번 돈으로 더 그랬다면, 그 남자에게 옷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이랬다면 내가 뭐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에게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싶다는 그런 사연을 봤어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바람을 피웠는데 이제는 바람 피지 않겠다는 각서가 그냥 위로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바람을 다시 안 피우게 한다거나, 또는 그 각서가 법률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거나 이런 점은 전혀 없어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냥 각서만 한 20장 써갖고 오신 부부도 제가 봤었기 때문에 이 각서가 바람을 안 피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불륜을 한 남편이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아서 괴롭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내가 기대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기대하는 죄책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이 가슴이 미어지는 이 심정만큼 내가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내 괴로움만큼 그 사람도 괴로워야 되는데 가해 배우자는 절대 이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괴롭기는 해요. 뭐가 괴롭냐? 들켰다는 사실이 괴로워요. 들키지만 않았으면 되는 일을 들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바람을 피운 행동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걸 알게 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아파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셔도 안 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셔도 힘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쪽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혼할 각오로 증거를 모아라 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대표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책 배우자분들이 이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뻔뻔한 남편분들은 이런 말을 하세요. 네가 현명했으면 이렇게까지 증거를 모으면 안 되지. 덮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와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덮었어야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봉합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혼할 마음이 없다면. 그렇지만 이걸 밝히지 않았을 때 계속됐을 바람에도 이혼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각오로 모아라 라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모아라 라는 표현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이혼할 각오로 모은다는 건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깰 각오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 행동이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혼에 저 사람 바람이 주체지 내가 이 증거를 모은 게 주체가 돼서 이혼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결정은 나중에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 사건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증거를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륜 끝 소송으로 번진 그 싸움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상간소나 불륜한 사람을 혼내주는 소송에 대해서 겁을 내시는 부분이 뭐냐면 상간소를 하면 남편이 저랑 이혼할 것 같아요. 아니면 상간소를 하면 아내가 날 떠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상간소송을 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봉합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 불륜 끝에 이 소송으로 되는 것은 가정 회복이 목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함으로써 관계를 깨끗하게 단절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상간소송을 해서 내가 이혼을 할까봐 겁내셔서 상간소의 끝이 이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근데 희박합니다. 이혼으로 갈 확률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겁내지 마시고 상간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륜의 끝을 매듭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비참함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매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불륜을 내가 알았다는 사실 때문에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그들이 부끄러워서 그렇거든요. 더 이상 날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해봤자 본인도 사랑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은 나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그 누구가 나를 사랑하던 사랑하지 않던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가치가 없어졌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셔서 내가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상황에서 일어서실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면서 가장 힘겨워하는 것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몸을 나누었다는 사실과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힘겨워하는 부분은 일상을 나누었다라는 진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 아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
마음 아프다고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계시면 그 안에서 나오실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훌륭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람 피운 유체기 분들이 상담 시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을 알려드릴게요. 상담에 오시면 누가 유책인지 아닌지 제가 한눈에 알아보곤 하는데요. 유책이 있는 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이라고 이분 있을 때 할 말이 없다라는 뜻인 줄 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상담에 끌려온 것 자체가 이제 불만이신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 나 여기 와서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상담을 오세요. 상담을 오신다고 상담사가 유체기 분들을 야단칠 권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유체기 분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 발이 저리는 거죠. 아, 내가 욕먹을 짓을 했구나 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유체기 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상담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 유체기 분들하고도 제가 라포 형성이 많이 되는데요. 상담에서 라포 형성은 필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라포 형성이 되고 나면 유체기 분들도 저한테 많이 마음을 여세요. 정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곤 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언제쯤 드자비를 멈추느냐입니다. 내 배우자가 언제 드자비를 멈추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혼나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 그 여자랑 그 남자랑 아무 일도 없었어요 라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바람은 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곤 하시는데, 그 말이 진실인 경우도 있고 진실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라포 형성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솔직해지시기도 하고 또 끝까지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되면 저는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도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외도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 유체기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 이분들이 왜 바람을 폈는지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걸리지 않았어야 된다. 걸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빨리 마무리 짓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이런 마음이 있냐 없냐에 대한 것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고요. 이 마음을 뿌리 뽑는 것이 상담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독특한 질문을 하시는 유체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독특한 질문이라고는 특별하게 없는 게 이분들의 심리가 패턴이 다 똑같아요. 처음엔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다가 뒤에 가면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독특하다기보다 그나마 좀 뻔뻔한 질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혼을 원해서 이혼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책은 있지만 유책 가운데 내가 이혼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드자비가 너무 심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자비 하는 것을 멈추시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멈추지 못하시는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이분들도 유체기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계점을 지나면 본인들도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피해 배우자분들이 이 유체기 분들하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되려 역으로 공격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드자비가 너무 강할수록 유체기 분들도 이혼 생각이 강해진다는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상담에 오셔서 유체기에게 상간자에 대해서 캐묻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제가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은 집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상담 자리에서 상간자에 대한,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또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제가 좀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대답을 잘 해주시나요? 대답을 상담에 오셔서는 꽤 잘 하시는 편이에요. 제3자가 지켜보고 있고 상담자라는 믿을 만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얘기도 솔직하게 하고 서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말을 안 하는데 여기만 오면 말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바람 피고 있는 것 같아서 부부 상담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불륜이 아닌 경우도 혹시 있었나요? 있습니다. 바람인 줄 알고 오셨는데 바람이 아니라 망상장애인 경우가 있습니다. 편집증이라고 하죠. 그냥 의처증, 의부증이라고도 합니다. 전혀 바람을 피고 있지 않은데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서 괴로워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망상장애 치료가 먼저 우선되고 그 우선된 후에 이제 관계 회복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망상장애 증상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도무지 바람 피울 수 없는 곳에서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녹음을 들었는데 정말 그 안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공기 소리밖에 나지 않는데도 그 공기 소리가 성관계 하는 소리라고 주장을 하시곤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내가 꺼내놨는지 모르는 물건들이 가족 중에 하나가 꺼내놨을 수도 있는데 그 꺼내놓은 물건 고무줄 하나까지도 상간녀가 왔다 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도보다 더 심각한 가정에 피해를 끼치고는 하죠. 이제 불륜이라는 사건을 겪은 이후에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거는 쇼크 트라우마의 PTSD에서 못 벗어나서 이렇게 되시는 건데 이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될 때는 함께 살아가는 게 지옥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시고 상담 치료도 시작하시고 약물 치료까지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치료를 겸하셔서 이 원망하는 마음에서 나오실 수 있고 본인의 삶에 그리고 본인에게 집중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하시지 않고는 이 안에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원망이 되고 끝없이 의심이 되고 상대 배우자가 그 행동을 멈추지 않을 때 사실은 이혼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 케이스 중에서 별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신 사례도 있어요. 그런 사례 당연히 있죠. 너무 원망하게 돼서 별거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혼외자를 본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이 있고요. 너무 오랜 시간 불륜을 했던 거에 대해서 알았을 때 정말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별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너무 드자비가 심해서 별거를 하기도 하고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미움 때문에 또는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해서 별거로 이어지곤 합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도 절대로 다시 결합하게 되면 안 되는 유형의 불륜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각기 다르고 어떤 분류는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분류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피해 배우자의 성향 또는 기질 그리고 임계점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건 최악이고 어떤 건 최악이 아니다라고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길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수록 혼외자를 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최악인 경우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뭐 이런 경우는 정말 다른 데서 씨앗을 보면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원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또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내 나이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작은 일회성의 바람에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서 헤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배우자의 극구 반대와 협박으로 상담을 못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상담을 못 오겠다 그럴 땐 두 분이서 해결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바람이 난 배우자가 상담을 오지 않겠다는 거는 깊은 의미로는 내가 아직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끝났다면 피해 배우자의 복원을 위해서 그 정신의 복원을 위해서 상담을 못 오겠다 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못 오겠다고 하는 경우는 마음이 아직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을 해드렸어요. 언제 드자비가 끝나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는지, 내가 이혼을 더 요청할 수는
없는지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굉장히 고뇌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아셔서 유체기 분들이 더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 또는 심리적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체기 분들도 힘들고 피해 배우자 분들은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